안녕하십니까, 여공 지목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치앙마이 숙소 올드시티 편 가겠습니다. 먼저 숙소를 고르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살면서 알게 됩니다. 한번 고르면 바꾸기 힘든 것들요. 배우자, 금융상품, 한 달 살기 콘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합니다. 첫 번째, 지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 가고 싶은 호텔을 3일만 예약을 합니다. 호텔에 지내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콘도를 찾아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절차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요. 성수기에 발만 아프고 마음에 드는 콘도가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치앙마이 여행의 추앙 올드시티로 가보겠습니다. 올드시티의 간략 설명하고 호텔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올드시티는 난나 문화의 옛스러움과 동시에 트렌디한 치앙마이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13세기에서 18세기 난나 왕조 수도라 유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콘도는 거의 없지만 호텔이 부천시에 있는 치킨집처럼 많고요. 치앙마이 올드시티는 해자로 둘러싸인 사대문이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저기 침입을 막기 위해 저 누리끼리한 물 해자가 있습니다. 저기 건너올 때 망설여지게 좀 더러워 보이네요. 해자가 여우 목도리처럼 올드시티를 감싸고 있는데요. 도시방을 위해 성벽을 두르고 4개의 문으로만 사람의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게 치앙마이 랜드마크인 타페 게이트이고요. 선데이 마켓이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서쪽으로 2km가량 쭉 가면 열리는데 그 끝에 수완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님만을 향하는 수완드 게이트. 커피숍이 나오네. 커피숍만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데. 아무튼 다시 수완드 게이트로, 게이트만 넘으면 님만 구역입니다. 이게 수완드 게이트죠. 남쪽은 치앙마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올드시티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왼쪽에 토요마켓 시작점이 보이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보면 여긴 포장마차가 있는데 밤에는 어마어마한 먹거리 마켓이 생깁니다. 가성비는 괜찮고요. 맛은 한 2알드 초반 정도 됩니다. 이번에 북쪽 노스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노스게이트 재즈바가 나오네요. 아무튼 바로 앞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노스게이트 재즈바이고요. 바로 앞이 노스게이트입니다. 이게 노스게이트.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고개 탁 돌리면은 저기에 노스게이트라는 재즈바, 재즈 음악을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재즈 음악은 오히려 모멘 노티스에 들을 수 있고요. 여긴 다양한 음악을 마구잡이로 연주합니다. 노스게이트 필 한번 받아볼까요? 다시 열정에서 능경으로 와서 저기가 올드시티 방향이고요. 치앙마이 4대문을 알아야 치앙마이 지형이 머릿속에 그려져 헤매지 않습니다. 자, 가보았으면 좋겠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틀렸습니다. 치앙마이 지금 8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올드시티에 있는 호텔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몇 번 잤는데. 그래서 저는 올드시티 숙소에 대해서 집불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집불? 왜 쥐가 뿔이 있나? 뿔이 있나? 없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무튼 집불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설명하겠습니다. 올드시티는 콘도가 없습니다. 지난번 말한 여기에 있는 콘도 말고는 호텔, 호스텔을 찾아봐야 했는데요. 호텔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집불도 모르기 때문에 여행 책자를 참고했습니다. 여행 다니면 뼈저리게 느낀 사실, 비싼 게 좋습니다. 난 좀 돈이 있다. 숨만 쉬면 돈이 들어오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한 달 살기 숙소는 콘도를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호텔 좋은 데서 한 달 내내 사시면 되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을 위한 가성비 좋은 호텔을 몇 개 골라보았습니다. 치앙마이 올드시티 내 호텔은 우리 동네 치킨집과 같은 운명입니다. 이게 다 호텔입니다. 이 중에 몇 개만 골라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라차만카 호텔. 라차만 호텔은 위치를 보시면은 있고요. 앞에 프라싱 사원. 여기 좋습니다. 여기 산책하기엔 조금 좁은 감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멍 때리기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밤에 또 석양 해질 때 아름답습니다.
요 뒤에서 옛날 커피숍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기 라차다 호텔 위치의 또 다른 장점은 여기가 님만해민입니다. 수안덕 사원도 있고요. 주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길 건너면 님만 구역에 도달합니다. 호텔에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거리이지만 18분 걸리네요.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 있고요. 몇 군데 빼고 신호등 있는 건널목도 있습니다. 여름 소중엔 비만 안 오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비를 사랑한다. 그러신 분은 당연히 걷고요. 생쥐꼴이 되어 님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만이 나오는 오늘. 란나 스타일 호텔이고요. 방은 24개, 예술품 컬렉션 볼 수 있는 특별함. 사진만 보면 좋아 보이고요. 가서 직접 임상실험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때 돈 날렸다 싶으면 댓글로 욕 부탁드리고요. 네, 호텔이지만 레스토랑, 도서관, 도서관이 있어 이게? 최근 있나? 수영장, 스파, 파빌리온 등 시설이 훌륭한 것도 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국 스파 제품인 볼튼 브라운을 비롯해 모기 퇴치제, 용도별 슬리퍼 등 각종 어메니티 구성도 특급 호텔이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나와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잠깐 또 3,000포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데 가면은 공짜로 제공되는 전구 이런 걸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메니티, 샴푸, 린스, 비누, 빗, 콘돔, 모텔이니까 콘돔 넣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꼭 챙깁니다. 어메니티를 고급으로 쓴다 그러니까 그걸 꼭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도 맛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뷔페와 함께 나오는 10가지의 단품 메뉴도 숙박의 만족도를 쭉 높여줘요. 어떻게 생겼나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근거 없는 낱나 양식이고요. 분위기는 사단장 순찰이고요. 조경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각진 거 보십시오. 두 번째 추천 호텔은 타페 게이트 쪽에 있습니다. 위치 죽입니다. 여기가 올드시티의 북한이고요. 올드시티의 핵이죠. 전 프라싱 구역을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핵위치 타마린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치앙마이 주요 사원들이 주변에 있고요. 여기도 약간 지겨워진 또 란나 스타일이고요. 근데 카메라 각도는 두꺼비 시점인가? 왜 타마린 호텔일까요? 200년 된 타마린 나무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런 의미에서 타마린 호텔이라고 성의 없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부대 시설도 알차게 되어 있고 야외 수영장, 레스토랑, 기념품샵, 투숙객을 위한 매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 호텔 안에서 즐거운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겠고요. 다음은 임호텔. 타페 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눈에 띄는 바로 그 호텔. 최고의 장점은 방에서 타페 게이트 보이는 뷰가 있고요. 광장 앞 전 세계 관광대를 보면서 즐겁게 호텔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아침 식사할 수 있는 뷔페는 화려하진 않지만 딱 담백해 보입니다. 임호텔의 임은 태국어로 배부르다의 뜻인 것 같은데 뭔가 은행 불치각입니다. 풀만 6톤 먹는 코끼리처럼 한 종류로 많이 먹으면 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타페 게이트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위쪽에 있는 호텔이 바로 임호텔입니다. 요 라면 맛있습니다. 요거보단 요게 맛있습니다. 나는 좀 자극적인 똠양 느낌 난다. 똠양 요거 맛있습니다. 똠양 싫어. 나는 그냥 라면 요겁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하고 그렇다고 완전 저렴하지도 않은 애매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4만원.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타페 게이트를 도보로 1분 엎어지면 코가 닿는, 코가 깨지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트 바자는 엎어가지고 몇 번 굴러면은 나이트 바자. 도보로 10분 정도 있고 주변에 맛있는 식당 많습니다. 오래되고 전통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임호텔이 여기고요. 임호텔을 코가 엎어지는데 타페 게이트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작은 길이 있습니다. 이 작은 길로 쭉 들어가면 레츠로스라고 있습니다. 레츠로스 식당 요 길로 또 쭉 들어가면 레츠로스 식당이 있습니다. 딱 문을 딱 닫은 걸 찍어놓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새우도 굽고 고기도 굽습니다. 새우 고기 맛있고요. 솜땀 타이 양은 적지만 담백합니다.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고기, 민물고기, 이렇게 완전 고기 좀 장티보스 없고요.
솜땀 타이 맛있고, 아 이거 코코넛 얘기하면 좀 길지만 코코넛 미네랄이 풍부해서 태국 가시면 반드시 물반 코코넛 반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저같이 중년에 접어든 남자분들은 요게 정력에는 좋습니다. 아침에 발딱발딱 씁니다. 구이양, 돼지, 숯불구이 맛있어. 새우, 그렇죠. 새우 맛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호스텔입니다. 남쪽에 있는 치앙마이 게이트보다는 좀 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옆에 골프장. 치앙마이의 매력적인 예스러움을 살린 공간이라고. 주택 안에다 1층에 작은 카페와 6개의 객실을 갖춘 아늑한 호텔. 아늑한지 보겠습니다. 아늑해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모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모기 그냥 잘 쳐놨겠죠? 자보질 않았어 모르겠네. 이것도 분위기 있습니다. 화장실 분위기 있고요. 이런 분위기 있네. 요거 1층에 있는 급식 같은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의 호텔이고요. 1층에는 휴식 공간, 2층에는 침실이 자리하고, 이곳의 카페는 호텔 주인의 여행에 관한 관심과 음식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철학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옥소테라 호텔. 올드시티 안에 있지 않고 여기가 공항이고요. 올드시티 남쪽에 있습니다. 1층 커피숍이 되게 분위기가 있고 커피 맛이 기가 막히게 습디다. 사약을 마신 느낌이 나지만 커피 마니아는 이것을 산맛이 강하다 이렇게 폼나게 표현합니다. 프라이빗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방도 있고, 공간이 좁은데 이렇게 여러 명이 하면은 남녀 공용인가? 밥 먹을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수 있고, 단 코를 고시는 분들, 코를 골면은 고는 사람이 있으면 못 자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잠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호스텔에서 자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우면 바로 자니까,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뭐 호스텔에서 자도 뭐가 안 돼. 나이가 들면서 조금 민감해지더라고요. 옆에서 코를 고면 2, 3분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이 많은 호텔을 일일이 다 설명하다가는 세월, 4월 다 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올드시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린만해민 들어갑니다. 린만해민은 여기 콘도 제가 잘 압니다. 왜? 여기서 콘도를 했나 하면 사보려고. 저도 장기 거주가 아니라 그냥 살자, 치앙마이에서 한번 살아보자 여기서, 그런 생각으로 콘도를 사기 위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린만해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찾아본 결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쥐뿔도 모른다는 말의 유래는, 옛날에 어떤 한 마을에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한가할 때 육방에서 새끼를 막 꼬아가지고, 예전에 새끼 막 꼬잖아요. 새끼 꼬아가지고 집 만드는데, 새양지 한마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한테 귀엽네 하면서 뭐 지푸라기도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것을 조금 주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새양지가 점점 클 거 아니야. 커가지고 좀 고양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엽긴 했는데 좀 무서워진 거지. 얘가 약간 무서워지고 해서 그다음부터 약간 이제 등한시 됐는데,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야, 너 누구야? 왜 내 방에 있는 거야? 여기 말 욕하면 안 되지? 왜 내 방에 있느냐? 그러자 그 남자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넌 또 웬 놈이야? 왜 나무 집에 와서 지랄이야? 부인까지도 구별을 할 수 없지.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식구가 모인 상태에서 집안회의를 한 거죠.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지금 2명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 중에 한 명은 가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래서 부인 이름, 아버지 제삿날, 뭐 친족 관계 다 물어본 거죠. 다 막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부엌에 있는 그릇하고 수저수를 한번 맞춰봐라 했죠. 그런데 결국 진짜 주인은 수저수를 부엌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죠. 사실 이 당시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갔겠어요? 없으니까 결국 못 맞추고 개 맞듯이 맞고 쫓겨났죠. 떠돌다가 절에 가게 됐어요. 절에서 노성에게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는데, 노성이 그 사연을 듣고 나서 그거 다 가짜는 당신이 키운 생쥐요. 당신이 집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부엌에서
밥을 훔쳐 먹다 보니까 부엌 살림까지 다 알게 된 거지. 아, 이 새끼, 이 생쥐 새끼 그 먹여줬더만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가봐야 당신은 또 식구들한테 개 맞듯이 맞을 거다. 그러니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스님이 어디 가서 고양이란 말이 딱 데리고 온 겁니다. 고양이를 가져와서 이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여차저차 해라. 고양이를 들고 들어가니까 아, 저 새끼 또 왔네, 저 가짜 새끼, 그러면서 또 몽둥이 들고 나오려고 할 때 고양이를 딱 풀었죠. 고양이 풀으니까 고양이가 파바박 가서 가짜 주인이죠. 당황하셨죠. 도망가는데 고양이가 훨씬 빠르죠. 고양이가 가지고 모가지를 확 물자 말자 지 새끼로 확 변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부인하고 아들들이 지네? 이렇게 생각해서 놀란 거죠. 이래도 막 아버지 화난 거예요. 야,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 이놈들아. 어떻게 아버지하고 남편을 몰라보냐. 저녁에 이제 오래간만에 와이프하고 만나서 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말한 거예요. 야, 여보, 당신이 나하고 지금 산 게 20년이 넘는데 어떻게 내 자지하고 지 자지도 구별 못하냐. 그래서 여기 성기란 말, 자지라는 말, 이런 말 쓰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자지하고 비슷한, 성기와 비슷하게 생긴 뿔로 바뀌어서 그래서 지뿔도 모른다, 이런 속담이 나온 거야.